예, 다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덕충부의 3장입니다. 이 덕충부의 3장을 하게 되는데, 3장이 되겠구나. 3장이 되겠는데, 이 3장은 도가사상과 유가사상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공자와 노담이죠. 노담은 노자를 해야 되고, 그 가운데 숙산무지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무지도 역시 발목이 없는 사람이야. 이 숙산무지가 공자와 노담 사이에서 있으면서 장자 입장에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제일 처음 숙산무지하고 공자와의 관계를 드러내면서 이것이 공자는 유영정인데, 유영정에서 바라보는 공자가 외형에 매여서 내면을 보지 못한 걸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공자가 뛰어나니까, 장제가 뛰어나니까 이 숙산무지가 발목이 잘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삶을 반추하면서 이제 마음 수양을 좀 하며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자를 찾아갔는데, 그 찾아온 숙산무지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발목이 잘린 외형만 보고 나서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숙산무지가 나는 당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 왔다. 즉, 나의 이 정말 힘든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줄 알았는데 당신은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이네 했더니 벌컥 공자가 깨달은 거죠. 이거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들어오시라고 했는데도 숙산무지 안 돼가고 가버린 거야. 그리고 어느 날 노담을 딱 만나가지고 이 공자하고 만났던 이야기를 갖다가 둘이 사는 거예요. 또 이 둘이 사고 있는 거죠. 숙산무지. 그러면서 공자는 지인이 아니더라. 지역한 사람이 아니더라. 그런 이야기죠. 왜? 공자는 명예와 소문이죠. 명예와 소문에 이 질곡은 이 수갑 차고 발목 잠기는 건데, 그 자체에 대해서 구속이 되어 있더라. 자기 자신의 명예나 소문 나는 거, 다시 말해 이게 바로 유영정인데, 이 자기가 잘 쓰여가지고 세상에 자기 자신의 명예와 이름 이런 걸 통해서 구속이 돼가지고 시야가 닫혔다는 거예요. 갇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이나 과거는 똑같은데 사람이 너무 요즘 선거처리가 다 하죠. 자기 자신의 부귀의 욕망에 너무 강해지면 이 질곡이 맞게 똑같은 거죠. 지금도. 장자는 그걸 본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 사람은 바로 하늘이 준 형벌이다. 그거는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명문에 의해가 질곡된 거, 이거는 하늘이 준 형벌 같은 거다. 그거는 안가에. 그래서 이 노담이 뭐냐면 숙산무지한테 너가 한 수 아리켜가지고 공자가 그런 외형의 메시아를 갖다가 내면으로 다시 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지 그랬냐. 그랬더니 이 숙산무지가 뭐냐면 그거는 하늘이 낸 형벌이다. 이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걸 어찌 가히 풀 수 있겠나. 왜?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자기 삶에 처하는 여러 가지 난관 역경이란 것은 그 본인밖에 풀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리 옆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하더라도 그건 결코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만이 그걸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덕충부 3장에 와서는 이 세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 두 분의 관점을 통해가지고 사람은 자기가 처하고 있는 내적 세계의 의식을 확장시키는 공부는 자기만이 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드러낸 거죠. 그게 바로 덕을 충만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본문 한테 가보겠습니다. 노유 띄우고 올자 띄우고 숙산 띄우고 무지라. 노나라에 역시 발목이 잘린 숙산무지라는 사람이 있었다.
뭐 숙산이라는 게 자아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도 무지는 역시 발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자가 이 발지자, 발꿈치자거든요. 이 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종견 띄우고 중리라. 이 중리란 것도 공자를 안 하고 중리 이런 부린 거는 약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리라고 불었을 때 이 내용에서 공자의 시야를 갖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낮추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자의 종자는 뭐냐면 발뒤꿈치 종, 뭐 이을 종자니까 공자 집에 이르러서 공자를 봤다는 거죠. 따라가서 봤다는 것도 똑같으니까. 공자에게 공부하러 온 거죠, 자기 이제. 그랬더니 공자 이르기를 자 띄우고 붉은하여 정기 띄우고 범한 띄우고 약시이라. 자, 딱 들어오니까 사람이 이제 수양이 된 내공이 있는 사람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 사람 뿜겨나온 기운을 봐야 되거든. 그 눈빛과 행동, 거지, 기운, 그걸 보면서 평가해야 되는데 공자는 그 눈이 안 열린 거야. 그러니까 상대가 발목 잘린 그만 보았다는 거, 외형증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대는 근신하지 않아가지고 전에 이미 죄를, 우한을 범했으니까 죄를 짓고 이와 같이 돼서 발목이 잘라졌다는 거야. 발목이 잘라졌더라도 기운을 딱 보고 느낄 수 있는 그 눈이 있으면 그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지금. 상대방 눈이 닫힌 거야. 그래서 수 띄우고 금내나, 비록 지금 왔으나, 지금 공부하러 왔으나, 학업일이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찌 온전한 상태에 미칠 수 있겠나, 그냥. 너는 이미 죄인이고, 발목도 잘린 사람이 그 내인데 공부한다고 해서 다시 온전한 사람 될 수 있겠어? 어찌 미칠 수 있겠나, 그냥. 다시 온전한 정신세계, 마음세계 오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자는 완전히 마음이 눈이 닫힌 사람 나오는 거예요. 사람 볼 수 눈이 없는 거죠. 이렇게 비유하는 거죠. 그랬더니 무지가 말하기를 오유 띄우고 부지 띄우고 뭐하고 나는 오직 힘쓰는 것을 알지 못해서, 즉 참다운 공부에 힘쓰는 것을 알지 못한 거죠. 세속적인 욕망이 해가지고 끊임없는 아까 했지만 부귀란 세속적 욕망이 해가지고 바로 도공부에 참다운 공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 띄우고 경용 띄우고 시라. 그래서 내 몸을 가엽게 사용했어. 이거는 뭐 세속의 부귀 욕망이 끌려갔다는 거죠. 세상의 부귀 욕망이 끌려가는데 가볍게 사용했어. 그래서 오 띄우고 이시 띄우고 망족이나. 그래서 내가 이 때문에 내 발이 잃었어. 죄를 지어서 발을 잘렸어. 그런데 금 띄우고 오래 야는 얕던 어세사이 강조법이죠. 내가 지금 온 것은, 왔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얕다고 붙은 거죠. 내가 지금 온 것은 유유 띄우고 존족자 띄우고 존하여. 존족자이죠. 오히려 이게 족이래 가지고 이 어자가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경우 많이 있는데, 이건 비교급의 보다가 있는데, 발을 높이는 거 아니가 발목보다 존귀한 게 보존되어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이죠, 심. 내심이죠. 내심이죠. 내가 지금 찾아온 것은 오히려 존족, 발보다도 존귀한 것이 본제하고 있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공부 심이죠. 심공부야. 외형이 아니라 심공부야. 존호적이야. 그런데 오 띄우고 시 띄우고 무 띄우고 전제라. 내가 이 때문에 전제 지자는 뭐냐면 앞에 있는 거 유유
존족자 존한제, 그것을 온전하게 힘쓰고 싶다는 거예요. 즉 내면이죠. 내심이죠. 발보다도 존귀한 게 있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힘쓰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부천 띄우고 무불 띄우고 부하고 지 띄우고 무불 띄우고 지하여 대저 하늘은 덮어주지 않는 것이 없고 땅은 실어주지 않는 것이 없어. 사람이 공부를 해서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면 폭력이 있고 사랑이 넓어지고 폭력이 넓어지면 그러면 하늘처럼 마음이 만물을 감싸는 주시다는 거예요. 덮어주고 또 땅처럼 많은 걸 실어줘. 늘 도와준다는 거예요. 북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했지만 앞으로 경제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 때는 이런 마음 수양하는 공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힘없고 괴롭고 힘든 사람들을 다 도와주는 시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거 똑같은 말이죠. 땅은 실지 않아서 도와주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야. 오이 띄우고 부자 띄우고 위 띄우고 천지연을 나는 지금 소문을 다 듣기로 그 당시 소문을 듣기로 선생님으로서 EAVB죠. 이것도 EA V B A로서 B를 여기다지 선생님으로서 천지로 생각했어. 저 하늘과 땅처럼 넉넉한 마음을 가진 분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모든 걸 포용하고 도와주고 할 그런 분인데 그런데 안지 띄우고 부자지 띄우고 유 띄우고 약시하리요. 어찌 선생님이 오히려 이와 같은 줄 알았겠는가 이게. 이렇게 바깥 외형을 보면서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그런 옹졸한 사람으로 앉았겠는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후덕한 사람으로 봤는데 그렇게 바라보신 이야기야. 그랬더니 공자가 딱 깨달아 버렸어. 그러니까 장자도 공자를 무시 못하는 대목이 되게 바로 그래서 비유법인데 공자말이를 구죽 띄우고 누이라. 그는 공구죠. 자기 자신에. 내가 곧 천박해서 즉 비례해서 식견이 좁았어 말이죠. 비례할 누자는 천박하다, 도량이 좁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부자 띄우고 호 띄우고 불이 보아 선생님은 어찌해서 두르지 않으십니까? 이 두르세요. 이제 방은 안에 공부하러 두르십시오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청강 띄우고 이 띄우고 소문이다. 청컨대 내가 들은 바로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즉 알려주겠다, 공부를 알려주겠다 이 말인 거야. 그랬더니 무지 띄우고 출해 딱 들어보고는 이제 당신은 이미 내면 세계가 좁은 사람이니까 일리지 않은 사람이니까 들어본 들 이미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안 들어오고 가버린 거야. 그래서 무지 출이야 나가버렸어요. 하늘에. 그랬더니 공자가 거기서 깨달은 게 이제 사람이 어떤 문제 때문에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논어에서 보면은 공자가 제자를 받아들일 때 이 공자는 제자를 받아들인 것이 그 당시에 처음으로 뭐냐면 경계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권력의 자제분들도 받아들였지만도 이 천민의 자제도 받아들였어요. 천민의. 이 당시에 공자의 교육이 왜 혁명적이었냐면 그 공자 이전에는 모든 교육 방법이 세습이 돼서 내려왔는데 공자가 처음으로 교육에 대해서 이 계층을 파괴시키면서 천민한테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한 첫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자를 대종사라 그래요. 큰 스승. 그러니까 제일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천민 중에 천민인 중궁인 사람을 여몽인데 이 사람을 천작감이라고 천민 보고 천작감이라 했다는 게 파격적이죠. 논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공자의 교육 방침은
이 계층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 그 자체를 보면서 천민한테도 너는 궁량이 천자감이라 할 수 있는 파격적인 시야를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렇게 장자에서는 이렇게 무시한 거죠. 이건 뭐 장자니까. 그래서 세상 바라보는 자, 재미지,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공자가 말하냐면, 그, 제자 띄우고 면지라. 이게 중국인데, 이 논어에서 유일하게, 논어 전체로 유일하게 천자감이라 한 제자는 유일해요. 이 중국인데. 이게 천민이거든요. 니우자르가. 이 사람 유일해요. 천민. 유일한 천민 보고, 유일하게 천자감이라 하는 사람이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서 제자 띄우고 면제이다. 제자들이요, 힘써라. 즉, 배움에 힘써라. 말하지. 부 띄우고 무지는, 대저 무지는 올자야언을, 바로 발목이, 죄를 짓고 발목이 잘린 자인데도, 자연을 유 띄우고 무악하여. 그런데 오히려 배움에 힘써서 이 띄우고 복보 띄우고 전행지 띄우고 악이라. 이 복자를 갖다가 이렇게 쓴 판본도 많아요. 회복할 복자. 이 복자를 이렇게 쓴 데도 많이 나와요, 판본이. 이 어디에 되는 건데, 어디에 이 복자를 이렇게 회복해서 보충한다는 복보, 보는 보충을 보충하니까 전행, 앞서 행동의 나쁜 점을 보충해서 회복해서 보충하려 했다. 회복할 복자, 보충하려, 회복해서 보충하려 했다는 공부를 통해서. 자기 잘못을 다시 회복하겠다. 이양 띄우고 전덕지 띄우고 이노와. 그런데 하물며 덕이 온전한 사람들이 있어야 너희 제자들의 덕이 온전한 사람이 있어야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무지가 이제 노자를 만 어느 날 이제 이 무지가 노자를 만해. 노자를 무지 띄우고 띄우고 노담 띄우고 왈. 무지가 노담에게 말해서 이르기를 공구지 띄우고 띄우고 지인의 공구가 이것도 이름을 직접 부르니까 아주 무시하는 거죠. 지인에 대해서는 지인 무기라고 앞에 나왔죠. 지인은 무기라. 자기라는 의식도 없는 사람이다. 앞에 그 소일패 나왔죠. 지인에 대해서는 기 띄우고 미아로다.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피아 띄우고 빈빈이 띄우고 학자 띄우고 위야. 그는 어째서 빈빈 자주 번번이. 그런데 어째서 자주 빈번히 이 학자의 자자는 노담이에요. 선생님에게 배우려 합니까? 학자의 자자는 노담이에요. 노담에게, 선생님에게 배우려 합니까? 그러면서 이 무지가 또 보기에 피차 띄우고 기 띄우고 숙계 띄우고 황계지 띄우고 명문하니. 또 내가 보기에 저 공자는 또한 기점 바라고 있어. 바라고 있어. 무엇을? 숙계 황계하는 명예와 소문을 바라고 있어. 숙계 황계는 아주 괴이하고 헛된 그러한 명예와 소문이에요. 숙계 황계는. 숙계 황계. 숙자도 속일 숙자고, 괴자도 괴이할 괴자고, 환자는 미혹할 환자고, 괴이할 괴자거든. 그러니까 아주 괴이하고 미혹된 그러한 명예와 소문을 바라는 자입니다. 부지 띄우고, 지인지 띄우고,
이시 띄우고 위기 띄우고 질곡냐? 지인이 이것으로서, 이것은 앞에 명문이죠. 명예와 소문으로서 자기를 질곡을 삼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인이라면, 정말 지인이라면 이러한 부질없는 명예와 소문에 의해서 스스로 구속이 되는지 정말 알지 못하겠네, 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바깥의 외형적인 소문과 명예에 있어 질곡당하는 스스로 당한다는 겁니다. 남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매여가지고 스스로 고통받는 거죠. 그랬더니 노담 띄우고 노다의 말에서 호 띄우고 부직 띄우고 사피 띄우고 이 띄우고 사생 띄우고 위 띄우고 일조하고 이가 띄우고 불가 띄우고 위 띄우고 일관자문. 이게 중요한 기절이에요. 이 결론까지 중요한 기절이에요. 좀 표시할 필요가 있어요. 자, 어찌 부직 다만 하지 않는다면, 어찌 다만 뭐하지? 무엇을 어찌 직자는 다만 직자예요. 어찌 다만 하여금 저로 하여금 저 사람 하여금 왜 이입이 되겠다. 생사로서 삶과 죽음으로서 위일조 하나의 줄기로. 이게 지금 육아 철학이나 공행 철학이 똑같이 바라보는 것 하나인데, 이 생인데 이 정과 후가 나오는데 이 후는 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생과 사는 큰 흐름의 하나에 육체가 없어질 뿐이지만 그냥 하나의 흐름이 흐름. 다만 육체가 있느냐 차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한 줄기. 육이 존재하고 안 하냐 그 차이뿐이야.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지난번 했다시피 공자가 생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를 하냐는 것처럼 생을 알게 되면 이 생의 흐름이 생사의 가운데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생을 알면 사를 볼 수 눈이 열린다는 직관적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생사는 하나의 그림이 하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함부로 살지 못하는 걸 뭐냐면 이 흐름이 하나이기 때문에 눈이 열리면은 삶 자체를 함부로 못 사는 거죠. 논어에도 똑같은 이야기지. 이걸 하나로 보면은 생을 진짜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죽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뭔지 모르지만도 어제 내가 술을 많이 먹으면서 오늘 몸이 안 좋듯이, 또는 내가 전생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안 좋은 것처럼 뭔가 이 삶의 문제가, 이 부조리한 현상이 너무너무나 부조리한 이 삶의 현상이 그 자체가 진리라고 본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진리의 모습인데, 부조리한 그 자체가 진리의 모습인데, 그래야만이 암명 또는 암분이 되는 거죠. 자기 운명을 갖다 편안히 여기고 자기 분수에 편안한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부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끝나는 거지. 요거 삶의 시야가 뭐에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또 좀 얘기해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가불가하고 있다. 옳고 옳지 않은 거죠. 가불가도 결국은 하나의 이 관점, 뚫을 관점인데 하나의 뚫는 과정 속에 있는 거야. 내인데 맞으면 가가 될 거, 내인데 안 맞으면 불가가 될 거야. 불가가 어떤 정해진 거죠. 이 관점 차이인데. 그렇잖아요? 가불가는 하나의 그 길을 살아가면서 사람 관점 차이로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관점. 빛과 어둠처럼 하나야, 하나. 일관이 하나의 문제야. 그걸 갖다가 알지 못하면, 그걸 하나라고, 가불가가 하나로 꿰뚫어진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걸 모른다면, 이러한 경계의 세계에 의식이 안 열린다면, 그러면은 핵이 띄우고 질곡이, 핵이 띄우고 질곡이 기가와. 그렇다면 그 명문에 살아있는 삶에서 명예와 소문이라는 그 부질없는 욕망에 자기 자신이 얽매가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것이 가하겠는가, 되겠는가, 이게. 시야가 이렇게 넘어가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보기 때문에 부질없는 욕망이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벗어나는데 어떻게 그 질 보겠어? 딱 살아있을 때 나는 뭐가 돼야 돼? 나는 뭐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시야까지는 못 벗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공자는 지금 거기에 매여 있다고 보는 거죠. 장자 그렇게 설명. 이유는 사람들한테 공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생각해 보라고 제시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맞아, 무지 띄우고 왈, 무지가 말해서 천 띄우고 형지라. 하늘이 바로 벌을 내려서 형벌을 내는 거야. 그에게 형제 지자는 바로 공자일 수 있죠. 그에게 형벌을 내려서. 공자의 형벌을 내려서. 왜? 이미 이런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자체는 이미 자기한테 업보로 받은 거야. 불교로 말하면. 그런데 마지막 귀절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안 띄우고 가열이요. 어찌 풀 수 있겠는가? 이러한 천영지는 누가 푸느냐면 본인밖에 못 풀어요, 본인.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자기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육아 철학이나 노장 철학에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의식을 높여가지고 생사의 경계에서 부질없는 욕망에서 벗어나야만이 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명안분이죠. 그걸 못하면 끊임없이 질곡처럼 매가지고 늘 세상이나 뭐 부모 조상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한 세상을 갖다가 허우적거려 가는 거예요. 질곡 속에 가는 거죠. 그걸 지금 현재 이 3장에서 숙손무지가 사람들한테 시야를 바꿔봐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바꿔라. 시야를 바꾸게 되면 그 바꿔진 시야에서 충만한 덕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이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3장 끝내는데 뭐 특별히 뭐 말씀 있습니까? 내용은 단순하죠. 내용은 단순해. 그 229페이지에요. 네. 청강리 소문이라 이거를 네. 저기 청은 상대한테 권하는 말거든. 청할 청자. 여기서 공자가 아는 것을 말해줄 테니까 들어오라.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사람한테 무지한테 그 아는 바를 내인데 말해달라. 해주기를 청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부탁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무지 출하할 때 그 경계 사이에서는 그냥 내가 왜 들어오지 않소? 이제 내가 그럼 아는 걸 말해주기 하니 또 부드러운 것 같아, 그게. 그렇게 충분히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무지한테 좀 아는 것을 내는데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하기에는 그 뒤에 그냥 무지 출의 이음이 부드럽지 않은 것 같아요. 무지 출을 하려면 내가 아는 거 가르친다는 건, 나 당신 이야기 들을 필요 없어 하면서 나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흐름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네.